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오늘도 역시 긴급 프로그램을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이슈가 바로 월북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북자였다가 또 지금은 월북자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월북자가 지금 북한에서는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감염자로 들어와서 북한의 지금 모든 비상체계를 선포하고 있고 김정은이 직접 총정치국 회의에서 이 비상체계로 돌입해라라고 하고 또 개성을 완전히 봉쇄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또 이 월북자가 성폭행범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서 조사를 받던 중에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제발 우리 탈북민을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는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탈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남한에 와서 살아가는데 그들을 우리는 탈북민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단지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봉화라는 곳이고 우리 탈북민은 예를 들면 함경북도 해령이라는 곳 또는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이죠. 즉 고향이 북쪽인 사람과 고향이 남쪽인 사람이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인데 어떤 사안만 발생하면 우리는 탈북민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했거나 미사일 발사를 했다. 그러면 마치 탈북민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또 인식이 되고 있고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또 탈북민이 보험 사기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언론 기사에서 그냥 서울에서 누가 사는 뭐뭐 씨가 보험 사기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죠. 탈북자 누구누구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탈북민 사회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쪽 출신 사람들이 탈북자를 향해서 우리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고 그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욕을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먹어야 할까요? 자, 탈북민은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탈북민이 결코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닙니다. 탈북민이 핵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이 탈북민은 지금 월북을 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제가 절대 그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북한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북한에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신변이 처리가 될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또는 가짜뉴스를 자꾸 퍼뜨릴 게 아니라 이 사안은 바로 분단인의 비애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도 저런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화 그물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그물을 보면 그 주인공이 남한에서도 간첩으로 오인받고 북한에 돌아가서도 역시 남한의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분단된 이 나라 어디에서도 살아갈 곳이 없는 그런 분단인의 비애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북한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권력을 위해서 이 탈북민을 활용하고 있거나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이 모든 바이러스의 책임을 이 탈북자 한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북한은 바이러스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김정은이 인민을 강조하고 인민 대중 중심의 그런 방역 체계를 했기 때문에 누구랑 비슷한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남한에서 탈북자가 와서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 계속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정치국 회의를 통해서도 이 비상방역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제가 7월 27일이죠. 북한에서는 전승절인데 이 노동신문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민을 위해서 인민이 가장 존귀한데 그 인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방역 체계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남한에서 탈북자가 지금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와서 이 김정은의 모든 업적이 다 물거품이 됐다. 이런 논조로 지금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탈북자를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남한도 마찬가지죠. 남한에서도 자신들의 필요를 할 때는 탈북자를 이용하고 마치 탈북민이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 양쪽에 갈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또 현 정권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한 여당 의원은 변절자의 발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탈북자를 변절자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보는 인식과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탈북민들 남한에서 변절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욕을 먹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절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생을 탈북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탈북민을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저는 탈북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제발 그 탈북민을 좀 그만 내버려 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문을 열 때마다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가 다짐하는 그런 탈북민들이 분명히 있는데 단 한 사람의 그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탈북민들이 함께 욕을 먹고 또 그 탈북민들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하면 이건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탈북민들 여러분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월북을 한 탈북자로 살다가 또 이제 월북자가 되어버린 그 사람 역시도 우리가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판단을 보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 월북한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의 군의 경계망이 뚫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의 군 경계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가?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분단인의 비해, 분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 남한이 이제 북한에게 바이러스 방역 지원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분단의 비극이 낳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안 속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해서 이 사안을 또 활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말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인격, 한 인간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단인으로 살아가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아픔, 그리고 탈북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그들의 아픔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